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공격합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성은 의식 없는 여성을 들쳐매고 CCTV에 찍히지 않는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분 뒤 남성은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동 수사에선 성폭행에 중점을 두지 않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바지 안에 속옷이 내려가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단은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거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조금 지나고 나서 항문에서 갑자기 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현장 출동 경찰관은 성범죄 정황에 힘을 싣는 증언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고 상의도 상반신 반쯤 올라가 있었다. 또 피해자의 맨살이 많이 보여 경찰관이 바지 앞단을 정리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성범죄 가능성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피해 여성의 옷가지에 대해 DNA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초기 수사가 진행이 됐던 측면이 먼저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이제 성범죄 정황에 대한 증거 보전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던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상 DNA 감정에 4주가 걸리는 만큼 다음 공판 기일인 오는 17일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지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혐의에 강간 혐의가 더해질지 여부였습니다. 결과는 DNA가 나왔고 주요 혐의도 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약 2시간 전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났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의 주요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 20년, 선고 징역 12년이었는데 구형량이 15년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사건 향방이 큰 전환 국면을 맞은 건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4군데, 카디건의 1군데 등 총 5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CCTV에서 사라진 7분 사이 성폭행이 있었다는 강력한 물증이 나온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35년을 구형한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오늘도 상해 혐의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보복범죄를 공공연하게 예고해 재범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 울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고 신상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소하겠구나. 그냥 그래요. 언젠가 출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다가오니까 조금 불안하고 무섭고요. 항소심 최종 판단은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주요 혐의가 변경된 만큼 항소심에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법에서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입니다. 나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에 죄명도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은 형량을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복 중이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CCTV 속 사라진 7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늘어놨습니다. 범행을 은폐하려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좋은 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에는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반성은 가해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작성한 반성문에는 항소 이유서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판사에게 가련한 처지를 살펴 선처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이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제 가해자 피고인이 이제 반성했는지 여부를 감형 사유 중에 하나로 요건으로 들고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가해 남성은 법원에 반성문을 11번이나 제출했지만 정작 구치소에선 복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범행 2개월 뒤 가해 남성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부산보호관찰소의 보고서입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27점을 받았습니다. 총 40점 중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인 25점을 넘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점수입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23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서 출소를 했을 때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지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올해 31살인 가해 남성은 전과 18범으로 11년 이상 인생의 3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이번 범행도 마지막 복역을 마친 지 3개월도 안 돼 저질렀습니다. 만성적 범죄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적고 또 다른 범죄를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에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에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3단독 재판부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판단된다며 이 씨에게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인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